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2월 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차트는 좀 이제 간단하게 오늘 좀 보도록 할게요. 금 차트랑 비트코인 차트, 비트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XRP 달러 차트랑 BTC 차트 이렇게만 보고 Q&A가 좀 많이 밀려서 오늘은 이제 Q&A를 좀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금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현재 1571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어제 종가가 어디서 이제 마감이 되는지 좀 보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21 이평선, 그리고 지금 지난 고점, 작년 이 고점 1566달러 위에서 이제 마감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좀 추가 상승하는데 어느 정도 좀 가볍게 이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종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1570달러에서 마감이 돼서 좀 더 이제 긍정적인 금 차트 같은 경우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금이 지금 이제 쉬고 있는 이 금 차트가 쉬고 있는 위치가 이제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제 진행될 방향을 어떻게 보니 금 차트가 미리 이제 선행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금 차트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하락 채널 돌파하고 이제 이게 1파라고 하면요, 그리고 이제 2파 조정이라고 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도 이 1파 상승이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파 상승이 그 1200달러와 박스 중심인 1200달러와 박스 상단 13,900달러 이 사이에서 형성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간 이제 수정할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비트코인 차트로 이제 들어가서 비트코인 차트를 잠깐 보면 제가 오늘 채널 설정을 새로 했습니다. 김카나리아님하고 또 존 스노우님도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채널 설정을 새로 했는데, 일단 채널 설정 새로 한 부분은 어디를 이제 고쳤냐면, 예전에 이제 채널 설정했던 부분은 2011년도 이 11월 저점과 2000 그러니까 작년 이 2월 작년, 그리고 2018년도 이 12월 저점을 연결한 바닥으로 연결한 채널을 이제 그렸어요. 이때 여기를 이제 고점으로 연결하고요. 그렇게 이제 그렸을 때 지금 2015년도 16년도 이 라인들이 채널 4분의 1에 딱 이제 걸쳐져서 이렇게 채널 설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조정을 받으면서 좀 더 채널을 이제 이탈하고 내려와서 제가 이제 채널 설정을 새로 했는데, 채널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탈이 돼도 그냥 보셔도 돼요. 그냥 기존 채널로 보셔도 되고, 그냥 이탈한 부분을 그냥 언더슈팅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이제 넘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채널 설정 새로 해본 이유는 새로 했는데 새로 한 이후에 이렇게 이제 주요 고점과 저점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채널 4분의 1 라인과 채널 4분의 3 라인, 또 채널 중반 중심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채널을 수정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작년이죠. 작년 12월 이 저점을 2011년도 저점과 연결해서 채널 설정을 새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지금 이 노란색 수직선은 반감기예요. 반감기를 나타내고, 지금 이제 앞으로 5월달에 올 반감기를 이렇게 미리 체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위치에서 돌아가서 주봉에서 먼저 보면요, 주봉에서 지금 이 위치가 보시는 것처럼 이 검정색 120주선 깨고 내려온 다음에 200주선 지지받고 다시 돌파, 120주선에서 살짝 이탈했다가 120주선 지지받으면서 지금 반등을 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2012년도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20주선 깨고 내려오고 120주선 돌파하는 이게 이제 B파고요. 그 다음에 C파 조정은 그냥 거의 옆으로 누우면서 했죠. 누우면서 하고 이 120주선에 걸쳐서 C파 조정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1파 상승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파 상승이 반감기 전에 이렇게 이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반감기 지난 이후에 이렇게 반감기 때부터 조정을 거치면서 2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한 폭이 지금 이제 1파 상승과 B파 상승 폭이 거의 같기 때문에 지금 그 비율대로 해서 B파 상승이 보시는 것처럼 200주선 지지받고 그 뭐죠? 2019년도 2월달 초부터 작년 6월달 고점까지 연결한 이게 이제 B파라고 보면, 이거를 지금 저점, 그러니까 작년 12월 저점부터 해서 복사해서 이제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요, 지금
이 그 1파, 여기서 이제 1파 나왔던, 작년 이 4월 1파 나왔던 부분과 이 2파 조정, 이 2파 조정이 거의 뭐 가격 조정이 아니라 그냥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2파 조정이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2파 조정이라고 보면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2파 조정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이제 1파 상승 끝나고 2파 조정이 이 1200달러, 1200달러를 돌파하기 전까지 2파 조정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3파 상승이 나와주면서 1300달러를 돌파하고요. 그 다음에 4파 조정이 지금 이 고점 연결한 2017년도 말, 그리고 작년 6월달 이 고점 연결한 이 추세선, 아까 이제 금차트에서 노란색 그 추세선과 작년 이제 6월 말 고점, 이 사이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물론 금차트 같은 경우도 작년 고점 넘어간 상태에서 거의 쉬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어요. 물론 여기까지 한번 눌러줬지만, 금차트 보시면 이 노란색 추세선과 이 작년 고점 이 사이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지금 이제 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도 그와 같이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조정이 이 빨간색 추세선에서 보낼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이제 1200달러, 그러니까 뭐 12,000달러에서 13,900달러 이 사이에서 이제 보낼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파동이 좀 더 길어진다라고 하면, 한파가, 그럼 이제 이 13,900달러를 돌파한 다음에, 여기에서 13,900달러를 중심으로 좀 흔들어주면서, 여기서 이제 4파 조정 끝내고, 그 다음에 5파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반감기 전에 고점이 이제 형성이 될 거다. 그리고 반감기 전에 고점이 형성이 되는데, 뭐 지금 이제 21,000달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계산을 했을 때는 그대로 이제 붙여보면 뭐 한 22,000에서 24,000달러 그 정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채널 4분의 1 라인은 지금 이제 24,000달러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채널 4분의 1 라인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24,000달러까지 올라올 수 있다. 3월하고요, 4월 사이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기 흐름만 잠깐 이제 체크를 해보면, 이건 이제 지울게요. 지금 4시간 봉에서 2월 한 10일 정도까지는 지금 이제 이 안에서 지금 박스 상단, 박스 하단이라고 이제 보고요. 그리고 박스 중심을 이제 1200달러, 1300달러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1300달러까지 해서 2월 10일 정도, 이 정도까지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올 건데, 여기에서 이제 모습이 이와 같이 이때 마지막으로 이제 흔들었던 모습처럼 중간에 한 번 더 흔드는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아까 이제 작년 그 4월달 이후에 1파 상승할 때 1파 상승 2파 조정 모습을 보면 2파 조정이 그냥 저점을 높이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자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 그래서 이 자리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올리기 전에 한번 깊게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 비트코인에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한번 이 8,900달러 정도까지 지금 4시간 봉에서 122평선까지 눌러줄 때, 그때 이제 오히려 알트코인들, 대형 알트 중에 뭐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이 한번 좀 크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보도록 할게요. 도미넌스는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고, 이 내려오는 이 봉의 길이는 앞으로 점점 이제 길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채널 중반, 하락 채널의 중반 정도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물론 이제 중간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주봉에서 보시면 주요 이제 지지받을 수 있는 이평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에서 살짝씩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하락 채널의 중반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가속화시키면서 내려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미넌스는 이제 예상했던 대로 이제 흘러가고 있고, 다음 이제 리플 달러 차트 보도록 할게요. 2017년도 리플 달러 차트를 이제 먼저 보면요. 지금 21이평선하고 이 121이평선, 지금 이 노란색 수직선으로 체크한 3월 18일 이후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 빨간색 그 21이평선과 121 이동평균선을 이제 골든코스 만들어줬던 자리가 3월 21일인데, 지금 그러니까 어제부로 보시는 것처럼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21이평선과 121이평선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줬고, 아직까지 이 361이평선을 이제 못 넘고 있는데, 이 361이평선까지 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크게 움직여줄 수 있는 자리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볼크 만든 다음에 20일과 120일 볼크 만든 다음에 그 다음날 이평선들, 장기 이평선들까지 다 돌파를 시키고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때는 이제 변동성이 좀 컸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길게 이렇게 달려 있어서 아마 장기 이평선 넘기 전에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지금 자리에서 지금 장기 이평선 360일 이평선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평선 위치는 2017년도와 약간 달라요. 다르지만 어찌됐든 장기 이평선 하나, 360일 이평선 남겨놓은 상태고, 볼크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럼 뭐 오늘 중에 해서라도 저는 충분히 이 360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안착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 360일 이평선 안착 달러 차트에서, 그리고 BTC 차트에서 지금 이제 이 120일 이평선을 못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C 차트 2017년도 3월달 120일 이평선 넘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슈팅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왔고, 그게 이제 테조스 차트에서 테조스 BTC 차트가 이제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플 차트도 그와 같이 이제 움직여 줄 거라고 보고, 일단은 비트코인 같이 올라와 주면서 리플도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해 주고, 리플 120, BTC 차트 120일 이평선 안착, 그리고 달러 차트 360일 이평선 안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딱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오늘 중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360일 이평선까지 안착하는 그 정도 위치까지만 올라와 주고, 그 이후에 주말에 크게 상승해주는 이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원화 차트에서 360일 이평선 위치만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지금 350원이에요. 그래서 이 350원에 올라와서 이제 안착을 하게 된다. 그리고 종가 마감이 일봉 마감이 360일 이평선 위에 이제 마감이 된다. 그럼 이제 아마 360일 이평선 위에 350원 정도에 마감이 되면 비트코인이 뭐 크게 같이 상승해주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이제 BTC 차트에서도 120일 이평선 위로 안착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BTC 차트 그리고 원화 차트 같이 달러 차트 같이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존 스노우님이 차트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채널 그리기에 따라서 이번 비트코인 4분의 1 지점이 가격 차이가 $10,000 가까이 나는데요. 고민입니다. 알트 매도 시기를 4분의 1 지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작년 초에 그려두신 채널에서 다시 그려야 하는 거 아닌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오늘 채널 설정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했고 채널 설정을 어떻게 이제 잡았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2011년도 저점과 2011년도 저점과 어디 저점이죠? 작년 말, 올해 초, 작년 말, 올해 초, 이 저점을 연결하는 채널 설정을 새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질문해 주신 게, 알트 매도 시기를 4분의 1 지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뭐 알트코인마다 아마 이제 가격을 미리 이제 매도 가격을 어느 정도 이제 정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이제 반감기 전에 알트코인 상승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때 맞춰서 매도를 하면 되는데, 뭐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별로 아마 그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 상승 마무리라는 시점은 다 다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각자 이제 기준을 좀 정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략 이제 비트코인이 4분의 1 지점을 터치했을 때, 뭐 4분의 1 지점 터치 안 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상승을 좀 마무리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알트코인을 다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정리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거나 일정 부분 현금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딱 꼭지에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좀 팔기가 어려운 거고, 그냥 분할로 어느 정도 목표가가 오면 그 목표가부터 분할로 매도를 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제가 뭐 이번 목표가 그 3파까지 XRP를 예를 들면 3파까지 올라왔을 때 뭐 $10, 뭐 $20 이 사이를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터 지난 고점부터 일정 부분 매도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30% 지난 고점 3.5달러에서 매도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좀 더 약간 여유 있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매도 가격은 각 종목마다 다 다르고 성향마다 이것도 다를 수 있다. 어떤 분은 뭐 지난 고점이 아니라 XRP 경우 나는 350원만 와도 스웩 고점만 와도 팔고 나가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지난 그 작년 6월 고점인 뭐 한 550원 정도만 와도 나는 일정 부분 뭐 반을 덜어내겠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점인 거고, 존스노님도 존스노님이 정하신 매도 시점을 정해 놓으시고 그거대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번에 정말로 2017년 장을 다시 재현하게 되면 반감기 이후의 알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16년 반감기는 1년 뒤에 알트 대상승이 왔는데 지금도 2021년 알트 대상승이 와야 하는 게 아닌지요? 만일 올해 상승하게 된다면 상승 후에 다시 하락하는 알트들은 끝없는 추락을 할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알트코인들 이번 상승, 그 반감기 전 알트코인들 상승할 때 충분히 상승을 해줄 거다. 근데 그 이후에 알트코인들 뭐 10분의 1 토막, 20분의 1 토막 날 수 있고, 그리고 10분의 1 토막, 20분의 1 토막으로 끝나서 다시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아예 0으로 수렴하는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살아남는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고, 이번에 이제 올라왔을 때 알트코인들 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게 뭐냐면, 알트 도미넌스를 봤을 때 아마 이제 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2016년도 지금 이제 이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이 위치에서 알트코인들 이렇게 올라오고,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알트 상승이 2017년도 3월달, 여기서 있었는데, 그럼 지금 위치를,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위치로 2016년도 이때로 이제 보면, 알트 상승이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전에 알트 도미넌스, 이 채널을 보면, 이 폭만큼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대략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 폭만큼 움직여준 거고, 그러니까 이 폭에서, 2016년도도 마찬가지로, 이 채널 폭에서는 채널 상단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2017년도는 이 채널을 돌파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가 여기든 어찌됐든 지금 채널에 채널 상단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80까지 올라오는 거고요. 만약에 진짜 이렇게 이 채널 상단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채널 중반에서 끝난다 라고 해도 55까지는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 정도 자리, 이게 이제 저는 1파 정도 나오는 자리로 이제 보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이 1파 상승이 나오는 자리에서 일정 부분 많이 좀 정리를 해주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제가 이제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질문해 주신 게 답변이 됐나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알트들은 끝없는 하락이 오냐, 하락이 올 거라고 봅니다. 올 거라고 보고, 당연히 10분의 1 토막, 20분의 1 토막, 뭐 5분의 1 토막, 이런 알트코인들 별로 이제 종류별로 다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할 거다. 그리고 아예 0으로 이제 수렴하는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알트들은 이번 상승에서 충분히 좀 정리를 해주고 비트코인으로 교체.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현금화 한 다음에 다시 비트가 이제 충분히 상승했을 때 그때 이제 알트코인으로 다시 들어가는 걸로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존스노님 질문을 답변을 드리고, 다시 그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좀 많이 밀렸는데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일 전에 이제 에린 스미스님이 써주신 내용인데요. 일루미너티 카드 중 연방준비은행 해석, 이 조직의 돈을 이동시킬 때 같은 조직 구조 내에 어떤 조직으로든 이동시킬 수 있다. 위 해석은 한글 버전 일루미너티 카드에 해석된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이 조직의 돈, 달러에 기반한 자산, 같은 조직 구조, 연준과 같은 구조인 조직, 그러니까 어떤 조직으로도 돈을 이동시킬 수 있다. 연준이 보유한 달러 자산을 디지털 자산 XRP로 옮기되 연준과 비슷한 조직인 리플사로 이동시켜서 세계 지배를 이어갈 수 있다. 일반 대중들은 연준이 해체되었다고 믿게 될 것이고 탈중앙화에 성공했다고 믿고 살게 됨. 연준 핵심 주주인 엘리트들이 리플사 주식을 매입하되 대주주가 되어 리플사를 경영한다. 연준은 달러 붕괴와 함께 해체가 되고 리플사는 보유한 절반의 XRP를 전 세계 각 국가를 대상으로 대출 사업을 할 것임. 소설이다. 뭐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적어주는데, 이제 밑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읽지 않고 저는 이제 충분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페드를 없애겠다, FRB를 해체시키고 다른 조직으로 넘긴다라고 하면 꼭 뭐 리플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뭐 국가 기관처럼 만들어 놓고 그 기관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기관에 대해서 자신들이 미리 포지션만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러가 망하면서 달러가 이제 뭐 제로로 수렴을 하면서 페드도 자연스럽게 이제 힘을 잃고 없어지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미리 그들이 선점해 놓은 그쪽으로, 그 조직으로 불을 이동시키는 그 작업을 저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에린 스미스님이 좀 재미난 내용 이야기해 주셔서 같이 읽어봤고, 다음으로 이제 최부자 TV님이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셨대요. 유튜브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동까지 3개월 걸렸네요.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도 이제 들어가서 구독 신청했는데, 지금 이제 올려준 영상은 그 겨울왕국 그 노래들, 겨울왕국 그 주제곡들을 이렇게 짧게 잘라서 이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거 올려주실지 한번 저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꿈놀림이 올려주신 내용 이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주 보는 채널인데 2월 14일이 D-Day라고 하네요. 음모로 해석하는 거 보면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저도 이제 이분 구독해서 이제 보고 있어요. 크립토 마이크라는, 마이크 크립토인가요? 뭐냐? 이분이 크립토 마이크라는 분인데, 저도 이제 이분 영상을 구독 신청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뭐 2월 14일이 지금 D-Day라고 뭐 이분이 이야기하셨다고 했는데, 2월 14일에 그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실제로 시행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최성우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아이콘 국내 코인 하나 담아두자는 생각으로 담았는데 마이너스 55%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오른다는 생각하며 그냥 냅뒀죠. 현재 46% 수익권이네요. 무식한 전략이긴 하지만 애매하게 손절치고 다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단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더 리플을 제외하곤 모두 20% 수익권이네요. 여러분들도 짧게 보시지 말고 거시적인 흐름을 보시고 차분히 기다리셔서 성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이제 3일 전에 적어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더랑 리플도 이제 3일 동안 또 많이 올라와서 아마 어느 정도 거의 뭐 수익권에 이제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크게 상승하는 그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한 번에 바로 수익권으로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 하락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길게, 그리고 반등했다가 또 흘러내리고 반등했다 흘러내리고 하는데, 상승은 굉장히 짧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하락을 했던 그 기간만큼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짧은 시간 안에 급등을 시켜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매도해서 매수하고 이렇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익을 거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홀딩에서 그 복리로 수익을 굴리는 이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실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원화로 늘어난 돈 말고,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뭐 짧게 끊어 먹든 아니면 길게 홀딩해서 먹든 원화로는 다 수익이 나요. 어떤 종목을 들어가도 다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승하는 기간에는 다 수익이 납니다. 근데 그 암호화폐 개수를 체크를 해보면 내가 처음에 들어와서 세팅해놓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은 그 개수가 그대로 유지가 됐는지, 그리고 그 개수로 마지막 파동을 먹었을 때 얼마까지 수익이 될지 그 부분을 나중에 비교해 보면 아마 대부분은 단기 매매한 분들보다, 끊어 먹은 분들보다 오히려 그냥 홀딩해서 쭉 가져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수익 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아티스트 조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아티스트 조님이 써주셨는데, 미국 선물시장 거래량이나 롱숏 포지션상 큰 변화가 없는 것 보면 요새 일어나는 상승은 중국, 미국의 투기자본 영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간은 생략을 할게요. 비트코인은 1400만원, 1600만원 선, 전고점 언저리까지 가면 맥시멈으로 보이니 일단 털고 관망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ETF 통과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비트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다분하거든요. 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산들이 미 증시 ETF 통과 전 급락을 한 번 이상 거쳤습니다. 만약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지속 상승하는 시나리오라면 이미 작년 초에 ETF 통과가 됐거나 전고점 1600만원대에서 300만원, 400만원 선까지 급락 형태가 한 번은 나왔어야 되나, 아직 1000만원대에서 민기적거리는 건 언제든 700만원대를 다시 깨고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이거 지난번에 한번 읽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읽었으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 물론 유튜버들이 온갖 호재를 뿌리는 걸 보면 지속 상승하지 않을 겁니다.
2018년 350만 원까지 추락할 때, 2019년 1600만 원 찍고 고점 찍을 때 블록체인 뉴스 유튜버들 영상 한번 되돌아보시길. 호재로 도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개미들 다 털고 비트를 더 많이 확보해야 기관 큰 손들이 돈을 버는데, 비트코인 역사상 최고점 찍을 때 외엔 지금처럼 털어먹기 쉬운 때가 없죠. 이렇게 적어주셨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 어디죠? 1200달러 그 정도 오면 거기서 일정 부분 많이 정리해야 된다. 지난번 13,900달러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1200달러에서 많이 정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유튜버들이 다 이제 호재로 도배가 지금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좋게 보시는 분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반반 정도이지 않을까. 좋게 보시는 분들, 그리고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 시장을 이렇게 반반 정도.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처럼 앞으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작도 안 했다.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코인 참수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패권 전쟁의 플랜 B라고 하면 진핑 입장에서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아마 이제 이 기사를 어제 본 기사 같은데, 예, 어제 이제 본 기사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도류님이 리브라 협력사들은 왜 다들 탈퇴할까요? 마스터카드 왜 리브라 탈퇴했나?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기사가 최근 기사는 아니고 좀 이제 시간이 지난 기사고, 지난번에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이 기사는 2월 4일자 기사인데, 마스터카드가 탈퇴한 거는 아마 작년 10월에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했는데, 이렇게 뭐 탈퇴하는 뭐 이유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제 사이즈가 되는 회사고, 자신들 네트워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자신들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뭐 JP 모건이라든가 다른 뭐 플랫폼, 뭐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처럼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 왜냐면 이제 만약에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리브라를 사용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뭐 출금 제한이 걸린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자신들이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돌아가서 김도리님까지 봤고요. 다음으로 마지막 희망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추가로 조정받는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군요. 과연 어떻게 될지 두근두근하네요. 그래도 결론은 언젠가 오른다는 것.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또 이제 아까 잠깐 뭐 아티스트 조님 같은 경우 시장이 다 좋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암호화폐 관련된 단톡방이라든가 다른 유튜버 분들 이렇게 이제 보면 안 좋게 보는, 그리고 또 차트 보는 분들도 앞으로 이제 올라오면 조정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야옹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며칠 전에 보낸 거라 어제의 사토시 상승이 제가 보낸 차트엔 표시가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그랬던 채널의 상단에 걸려있는 상태라서 사토시가 조금만 더 올라간 뒤 마감이 된다면 제가 봤던 프랙탈 무효로 보고 알트장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래서 이제 야옹님이 의견 주셨을 때 제가 이제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 아마 이제 이번 주에 좀 결론이 나올 거다. 이 시나리오, 야옹님이 보시는 시나리오대로 갈지 아니면 또 다른 시나리오대로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내에 결정이 될 거다 말씀드렸고, 아마 이제 야옹님도 알트장이 시작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요. 양승현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도록 할게요. 손실을 만회하는 시점 근처에서 매도 유혹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후로는 올랐다가 조정받을 때마다 역시 매도 유혹이 풀리라고 봅니다. 각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 급히 자금 회수가 필요한지, 또 투자했을 때 자금 성격과 크기에 따라서 단기 회수 자금인지 장기 여유 자금인지, 알트코인의 미래와 비트코인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알트와 비트의 교체 매매,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까치밥을 어느 정도 남길 것인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차분하게 고려하여 분할 매매를 잘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딱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걸 그대로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이제 아까 질문해 주셨던 분이, 잠깐만요. 아까 이제 존스노우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내가 딱
어떻게 보면 매도를 점을 잡아서 진짜 가장 비싼 가격에 팔고 싶은 게 다 사람 마음이지만 그거를 알 수 없고 그리고 내 자금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냥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죄송합니다. 양승현 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자금 성격 그리고 투자 성격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만큼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다 내가 매도하기보다는 양생님 써주신 것처럼 분할 매도, 매수도 분할 매수 이렇게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한커리님이 작성해주신 내용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세력들은 늘 좋은 자리고 환호의 자리에 미친 듯한 폭하락을 맞이하게 만들었죠. 이전 스웰 때 존버 후 희망회로의 시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 만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몰빵 매매는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스웰 때 내가 샀다. 그리고 작년 뭐 6월 고점에서 못 팔아서 굉장히 내가 이번에 하락을 했을 때 후회를 많이 했다. 라고 하면 일정 부분 그런 물량들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나는 내 목표가까지 오기 전까지는 이게 뭐 여기서 반토막이 나더라도 버티면서 계속해서 모아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투자 성향이라든가 스타일이 다 다르고 어떤 분들은 하락을 해도 코인 개수만 유지가 되면 스트레스 안 받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또 평가액이 줄어들면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커리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그걸 여러분들 그 과거를 돌이켜 보시고 내가 작년 스웰 이후에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느 정도 저도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건 상관없다. 나는 어차피 내가 목표한 가격까지 끌고 갈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원래 세웠던 목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무천도사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분노의 질주 나인 포스터가 어제 공개가 되었군요. 저만 느끼는 건 아니겠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또 하나의 경제 트리거가 오고 있습니다. 늘 단서를 보여주고 행동하는 게 그들의 습성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밑에 오륜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포스터를 찾아보니까 이 색깔이 이제 오륜기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이제 일본 그 오륜기라고 하면 일본 이제 도쿄올림픽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도쿄올림픽에 어떤 경제 트리거가 작동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써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막걸리 17년사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야옹님 분석에 전적 공감 대어 몇 글자 개인 고점 홀딩 보유코인과 별개로 알트 도미넌스 회복과 메이저코인 상승 리플 리더의 회복력이 더디다곤 하나 결론 저점 대비 큰 폭 상승 50% 익절과 물타기 절호의 기회가 올 것으로 보고 기다리면 미학을 믿고 참고 또 참아보시길 바랍니다. 월봉 주봉상 대삼각수렴 마지막 하락 패턴 가격 예측 구간 5,500에서 6,700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눌러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6개월 긴 하락 끝에 일장 춘몽은 짧게 성동 격선은 뇌리 깊게 경우의 수는 늘 배제 못하고 돌아서면 반복된 실수와 후회 원화채굴 확보와 추가 매직 기회의 기다림이 왜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번 올라오는 상승이 짧게 상승이 되고 또 다시 조정이 또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만약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고 자금 관리가 좀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막걸리 17년사님도 이야기해 주셨고 아까 이제 한코리님도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덜어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비파 상승 또는 스웰 고점 361평선 넘어갈 때 일정 부분 정리를 해서 개인적으로 현금 어느 정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내가 그 해당 코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내 자금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 사람마다 다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리플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오늘이 절기로 입춘이네요. 겨울 동장군이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는지 4만4원으로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이네요. 하지만 코인 시장은 고래들이 큰 추위를 주자니 물량을 빼앗길 것 같고 훈풍을 주니 개미들이 따라붙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이네요. 동장군은 일주일의 주기를 주는데 고래는 하루를 주기로 장중의 조정과 회복을 반복하네요. 그만큼 고래들이 동장군보다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이제 출발선상에 선 것 같습니다. 패밀리 가족 여러분 물량 관리 잘 하시고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써주셨고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 흐름을 보면 조정을 주긴 주는데, 지금 이제 리플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장중 조정을 마무리하고 항상 어제보다 뭐 종가는 1원이든 2원이든 조금씩 높여서 종가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누가 지금 마음이 급한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세력 개인보다 오히려 세력이 물량을 안 뺏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정을 짧게 주면서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의미로 좋은 내용을 이제 써줘서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박종훈님이, 김연암동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는 지난번에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박종훈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에서 막걸리 17년사님 댓글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번 2월 3월분 상승이 올해 최고점이고 조정받을 거라고 댓글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아주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4년 주기로 움직였으니 4년 주기설을 전제로 표현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4년 주기로 채널 최상단과 바닥을 왕복하는 패턴입니다. 이번에 2, 3월에 큰 상승이 나와서 비트코인이 채널 중단 이상 올라간다면 올해 3, 4월 이후에 비트코인이 큰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때쯤이면 시간이 지나서 채널 바닥이 지금보다 좀 더 올라와 있을 텐데, 이미 상승 이룩한 비트코인이 채널 바닥에 닿거나 크게 깨는 6,700달러까지는 다시 재터치하지 않을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상승 최고점과 바닥 사이 어느 자리에서 조정 저점이 생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바닥에 근접하더라도 바닥을 닿거나 뚫는 하락은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가벼운 마음으로 남기신 건데, 제가 괜히 꼬투리 잡는 팁은 절대 아니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막걸리 17년사님 댓글 분석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뭐 시장은 지금 이제 박종훈 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차트를 봐도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고, 누군가는 매수를 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종훈 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이번에 이제 뭐 반감기 전에 한번 올라오고 다시 이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채널의 바닥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뭐 올해 이제 4월달, 5월달 넘어가게 되면 바닥이 한 9,900달러 이 정도로 높아지니까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지금 6,700달러까지 빠지기는 쉽지 않지 않냐, 이런 이제 의미로 주셨어요. 이런 의미로 써줬고, 근데 이제 이번 이 하락이 지난번 채널 설정했던 것보다 살짝 더 채널을 깨고 내려왔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다시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좀 더 깨고 내려올 수 있는 부분도, 저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주봉에서 이제 보시면, 주봉에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20주선을 이제 다시 돌파하고 눌러준 다음에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 120주선 지지받은 상태에서 한번 이 채널 뭐 4분의 3이든 채널 상단이든 올라오는 그런 파동이 마무리가 돼야지 다시 채널 하단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박종훈님이 좋은 내용 올려주셔서 같이 봤습니다. 다음으로요, 편우님이 써주셨는데, 요즘 95% 이상의 유튜버들, 거의 대다수 유튜버들이 아주 깊은 하락을 보던데, 과연 그들이 인간 지표일지 아니면 맞을지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아까 어떤 분이었는지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아까 아티스트조님은 대부분 유튜버들이 지금 상방을 본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파노님은 대부분 유튜버들이 95% 이상이 하락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지금 어떤 뭐 유튜버들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또 하락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조심해야 된다, 지금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게 아니라 저처럼 지금은 오히려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지금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와서 다시 이제 출발 선상에 서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파누님 의견 봤고요. 다음으로 토모킴님 의견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 주변으로 성큼 다가온 게 느껴집니다. 길거리에서 기침 소리 하나에 눈초리가 따갑습니다. 버스, 지하철도 소독을 하고 나름 예방을 하고 있는데요. 문득 집회 위생도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회를 셀 때 아시다시피 퇴퇴하며 집회 침과 분비물을 묻히는 버릇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집회 위생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경로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집회가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될 듯합니다. 절대로 하루빨리 디지털 화폐로 화폐 개혁이 되어서 코인 시장의 상승장을 앞당기고 싶은 마음에 올리는 글이 아닙니다. 중국인이 먼저 집회 위생의 경각심을 먼저 언급해주면 좋겠네요. 보니까 제가 어떤 사진을 봤는데, 이번에 이제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현금을 이렇게 이제 소독을 하는 그런 사진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야기해주신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이슈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아예 현금을 없애고 우리가 디지털로 다 전환을 시키자, 이런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최성우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은 관점으로 차트를 보시고 계시군요. 저도 알트 차트를 하나하나 보다 보니 모두 조금씩 다를 뿐 같은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더군요. 그 공통점이 작년 6월 고점 부근까지 알트들이 순환을 돌며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처럼 먼저 움직임이 나온 경우는 목표가에서 익절하고 다른 알트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예상이 맞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최성원님처럼 일정 부분 먼저 6월 고점 또는 6월 고점 이상으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이제 올라온 종목들은 분할 매도해서 아직 그 6월 고점에 오지 않은 그런 종목들로 교체하는 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조커님이 이제 오랜만에 글을 써주는데 오랜만에 댓글 남겨봅니다.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목 날아갈까봐요. 도미넌스 차트와 리플 차트 올려주셨고 한 달 전부터 도미넌스는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었지만 이게 이제 최악의 반전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결국 도미넌스 장기 추세는 최악의 반전 드라마 없이 하락으로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올려주신 도미넌스 차트를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도미넌스 차트 이렇게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비트코인 전고점까지는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그래서 도미넌스가 상승할 거고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받아도 결국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보다 덜 빠질 거기 때문에 또다시 비트 도미넌스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조커님이 올려주신 이후에 하락으로 진행이 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드라마는 쓰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써주셨고 다음으로 이제 리플 차트 올려주셨는데 리플 차트도 지금 이제 바닥에서 이제 양봉이 만들어지는 BT 차트 이렇게 차트를 올려주셨고 아마 이제 이 빨간색 수직선으로 체크해주신 이 부분이 지금 2017년도 이때 이렇게 급등했던 나왔던 자리로 보시는 것 같고 아마 이제 이 날짜라고 하면 앞으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 그런 의미로 차트를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5월 1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때까지 좀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의미로 적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록펠러 피터님이 적어주신 내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자리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지금이 현재 2월 3일, 작년 6월 전고점 가는 하나의 파동 중에서 작은 1파 마무리 후 970만원까지 조정하는 작은 2파 조정 중이다 라는 가능성. 제가 이제 오늘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록펠러 피터님 약간 수정해서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1파가 그 1200달러와 13,900달러까지 가는 게 1파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오히려 이제 3파가 되는 거고 지금 이제 2파 조정 중이다. 그래서 4월달 이후에 한번 1파 만들고 저점 높이면서 2파 조정했던 그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 아마 그 의미가 이제 1번 써주신 것 같습니다. 2번 두 번째는 지난번 1048만원이 작은 1파였고 작은 2파가 962만원 조정 끝났고 지금은 1440만원 가는 작은 3파 중에 1파 1097만원이었고 1020만원 1045만원의 작은 3파 중에 2파 조정 중이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쪼개서 보신 것 같고요. 지금이 이제 3파 중에 1파 나왔고 작은 2파 3파 중에 작은 또 2파가 조정 중이다 이렇게 의미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1번으로 볼 수도 있고 2번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상승 파동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 가격의 차이뿐 전고점 가는 것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국님이 적어주신 내용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동국님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이동국님이 글을 적어주셨는데 먼저 이제 제가 앞에 부분은 생략을 하고 중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이 어찌 될지가 더 기대가 됩니다. 다른 코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일봉 원화 기준 242평 터치해야 하고 다음 목표치 365, 480, 732평이 남아있습니다. XRP 이야기 해주신 거예요. 이런 단계를 벗어나야 제대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그 단계를 얼마나 빨리 넘느냐에 따라 리플의 상승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또다시 하락. 주봉 기준으로 보면 캔들이 외바닥을 만들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다시 하락에 대한 스트레스를 견뎌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아마 이제 그런 의미로 작성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쌍바닥을 찍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짧게 올라왔다가 한 번 더 눌러주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다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일정 부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지금은 리플이 과거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2017년 패턴처럼 될지 아님 또 다른 패턴을 만들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신중하게 바라봅시다. 어젯밤의 상승이 리플 선물 거래에 대한 소재라고도 하는데 뭐 어떤 상황이든 상승은 늘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리플에 대한 큰 의견은 월봉 기준으로는 앞으로 좋은 분위기입니다. 사토시 차트 월봉 20, 12, 12의 모양만 제대로 상승으로 돌아주면 스토캐스틱 얘기하신 것 같아요.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 연말이 더 큰 상승의 거의 마지막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은 고무적입니다. 물론 저항선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는 주봉 기준으로 120주 봉선, 그러니까 아마 지지선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54% 정도가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긴 시간으로 보면 비트 도미넌스 54%까지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하는 패턴, 그리고 긴 횡보 구간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략 70에서 54% 구간에서 횡보하는 채널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지금 아마 이제 도미넌스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채널 중반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리고 채널 중반에서 다시 반등하는, 그리고 이제 알트 도미넌스로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에서 한 채널 중반까지 알트 도미넌스가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채널 상단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횡보하는 아마 그런 그림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동님이 오랜만에 이제 글을 써주셔서 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늘소방님이 적어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좀 남아있는데 목소리가 좀 이제 안 좋아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에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먹을 때 크게 먹으라 그랬습니다. 원금 회복이 이 시장에 들어온 이유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뭐 저도 이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스타일에 따라 다 달라질 거라고요. 어떤 분들은 짧게 끊어 먹고 내가 최대한 원금을 지키면서 매매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뭐 반토막이 나더라도 한 번 먹을 때 크게 먹을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투자 스타일에 맞게끔 매매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고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한 번 먹을 때 좀 이제 크게 먹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